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파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여러 복수의 관계자, 실제 드론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들로부터 오호. 자세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드론 사령부 간부들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신 거다. 네네. 그래서 아주 또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크로스 또, 체크까지 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저도 받고요. 아, 자료도 받으셨어요? 네네. 오, 그래요?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가장 기초 사실.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가 보낸 거 맞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언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드론 작전 사령부 중에 백령도 있는 부대, 네. 거기 거는 완전히 클리어를 했었고요. 아, 거기- 다 파기되셨어요? 네, 거기 부대는 3번에 걸쳐서 무인기 7대를 보냈더라고요. 7대를 보냈어요? 네, 네. 오. 종합해서 7대죠. 그러니까 네. 10월 3일 날 2대를 보냈었고요. 예. 2대를 보내서 2대가 돌아왔고, 돌아왔고 이거. 네, 예. 그리고 10월 9일 날이죠. 8일 날 밤 11시에 보내서 예. 9일 날 새벽 요때 4대를 보냈는데 예. 3대가 돌아오고 1대가 이제 평양에 떨어진 겁니다. 추락한. 혹시 네, 그럼 추락. 북한이 공개한 게 바로 이때 추락한 그거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이제 남포에 북한 남포가 군사기지가 집중된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남포에 2대를 계획했었는데 예. 1대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니까 그 다음 1대는 보내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북한 갔다가 떨어진 거 한 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종합을 하면. 네. 근데 그 국방부 감찰단인가에 해서 분실된 게 2개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백령도에 있는 부대 거는 요것이 하나고. 명하고 동해 쪽에도 혹시 동해 부대가- 쪽에 있는 부대에서 하나가 소실이 됐는데 아. 그 소실이 이제 어디에서 소실됐느냐라는 게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해상에 떨어진다고 해도 네. 이것이 물에 깔아앉지가 않는다고 해요.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가벼워서 오. 그리고 그러면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어디에 추락을 하든지 위치 추정 장치가 있어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소실됐다는 것은 북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에 있는 부대 거는 주사를 해서 또 클리어를 해야 되고 아하. 또 이게 동부, 서부, 중부 지역에 각각 다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연천에 있는 부대들도 보내려고 하다가 기상 때문에 안 보냈다는 정황들이 있어서 아하. 거기도 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보여주죠. 의원님이 1차로 지금 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거 백령도 부대에서 보낸 내용. 백령도 부대와 그렇죠. 그쪽 거는 정확히 예. 됐고 했죠. 그래 어제 그 나온 뉴스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무인기 부대 여러 곳을 특정을 했다.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러 부대가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있는 부대들 예. 다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무인기는 풍선하고 다르게 좌표가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좌표가 어디였는지 이거 파악하셨어요? 네네. 좌표도 이것은 가는 경로도 좌표를 넣어야 되고요. 오호. GPS로 한 2, 30km나 뭐 어떤 키로 이 꺾어질 때마다였습니다. 방향을 틀 때마다 그래서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되고 최종 목표 지점은 이제 전단을 삐라를 투하하는 지점. 아, 그거는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전단통이 분리가 됩니다. 네. 분리되면서 삐라가 떨어지는 거죠. 오, 그럼 그 지점이 어디였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15관사라고 해서 간저러, 15관저. 어디에요 여기는? 15관저는 평양에 있는 아주 주요 핵심 시설입니다. 예.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이 되고 아. 그 부근이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당 1호 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 종합대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 등 핵심 그런 기관들이 있는 쉽게 겁니다. 북한 지도부가 몰려 있는 네, 곳이네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실과 뭐 예, 이런 예, 지역에 예, 예. 보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전투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1km 상공에서 삐라를 투하하면은 한 지상에 한 2km 정도 범위까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분산되니까. 퍼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역의 주요 시설에 예,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도발을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쉽게 거죠.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자극을 시키려고 했다. 네네.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그것도 김정은에 대한 욕설이나 비판 내용이 많잖아요. 최고조는 모독이죠. 최고조는 모독이니까 네. 그럴 때는 북한 군부에서 바로 대응 도발을 하지 않으면은 예. 본인들 잘렸잖아요. 옛날에는. 불충죄가 되는 거죠. 불충죄. 그러니까 예. 예전은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적인 위협으로 대응을 했으니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우리로 봐서는. 그러면 10월 3일에 띄운 무인기의 좌표가 15관적이었고 네. 그럼 8일 날 띄운 건 어디였습니까? 8일 날 띄운 거는 그날은 아예 15관저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실무자들한테 예. 이 좌표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예. 오.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15관저를 찍을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15관저라 예. 처음에는 좌표로 줬는데 9일 날 떨어질 때는 15관저 부근에 투하해라라고 임무를 받았다고. 그럼 그 임무를 준 주체도 확인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시를 일단은 드론 사령관이 예. 이제 비하기를 통해서 백령도 있는 부대 지휘관한테 전화를 했고 사령관이 직접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 사이에는 사실 사령부 밑에는 여단이 하나 있고 대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격려하지 않고 바로 백령도에 나가 있는 중대장 또는 소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가는 경로와 목표 지점에 전화를 줬고 이것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이륙하기 한 3-4시간 전에 줬다고 해요. 사령관이 소대장, 중대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15관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은 네. 드론 사령부는 없습니다. 왜냐? 이 효과 있는 데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라를 뿌리는데 그럼 드론 사령부의 정보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첩보를 하면은 그 합참의 정보본부나 네. 이런 데 보고해서 그런 데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관저 정도 찍을 수 있는 데는 고위급이죠. 대통령실 뭐 안보실이라든가 합참의 정보본부라든가 방첩사라든가 그 정도가 아니면 평양에서 어디에 뿌렸을 때 가장 북한이 아파할 것인가 찍을 표적은 그래서 15관저 정도 찍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드론 사령부 그 이상에서 이 목표 계획을 했다. 그리고 또 그 경로를 찍어줬는데 딱 그 받아보는 순간에 밑에 있던 실무자들은 잘 알잖아요. 무인기를 운용하는 이것은 전문가가 찍은 것이 아니다. 좀 그 경로를 찍을 때는 어떻게든 생존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대공진지를 피해 당연히 인물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대략 찍었고 위험한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받아보고 대단히 의아해했다라는 게 실무진들의 얘기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그대로 시행을 10월 3일하고 9일 날은 했고 11월 13일 날은 온천 비행장이라고 전투 비행장을 경유해서 남포로 들어가서 예. 비행장을 경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전투 비행장은 왜냐하면 거기 레이더 기지도 있고 대공진전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실무자들이 그 띄우기 전에 이건 위험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경로를 듣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경로를 찍어줬는데 비행장만 피하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래 들어갔는데 거기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 뭐 여러 기지들이 더 촘촘한 데를 찍어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너무 의아했다. 이거는 무인기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거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북한 군부 자극용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북한의 군부를 자극을 해서 네. 바로 도발하게 하는. 왜냐하면 남포가 거기 북한의 핵심
군단이 있고 주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NLL에서 여러 도발을 했던 핵심 부대들이 다 관여된 그렇죠. 지역이니까 그렇죠. 되게 야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공격성이. 거기 직접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추정인데 네. 그러니까 10월 3일, 10월 8일에 일단 띄워서 그때는 15호 관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곳에 뿌렸는데도 바로 대응을 안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남포 쪽으로 해갖고 그 북한 군부가 그냥 알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혹시 유도했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혹시?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적의 예. 심장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예. 이번에 목에 칼을 들여서 즉각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11월 13일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저는 확신을 이 얘기를 듣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통상 무인기를 띄울 때는 10분 간격으로 띄웁니다. 아, 한 대 그래요? 보내고 왜냐하면 발사대에서 띄우니까 한 개 발사대 10분 보내고 그다음 또 같이 이래 가다 보면 같이 교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전파 교란이. 그럴 수 있죠. 같은 GPS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띄워서 거리를 이격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작전을 해야 용이하는데 예. 이날은 한 대를 보내고 예. 한 두세 시간 후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11월 13일은 남포를 10분 간격이 아니라 왜 그 두세 시간 동안? 한 대가 가면은 북한 지역에서 비상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군사기지에선 대공 방어태세가 걸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이후에 두세 시간 후에 다시 가면은 두 번째 거는 완전히 격추되든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대공방어 할 시간을 주자 이 그렇죠. 차원이네요. 그렇게 보여. 제가 군사 전문가로 봐서는 예. 그리고 본인들도 이거는 그렇게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가서 해집고 왔는데 또 늦게 가면은 대기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가면은 이건 완전 쉽게 자살행위고. 말하면 포쏠 시간적 여유를 주자. 네. 한마디로. 그리고 또 그 대동강을 들어갈 때 통상 고도를 한 2km 상공 2,000m에서 들어갔는데 그 지역 군사 집중 지역에 들어갈 때는 800m까지 고도를 낮추어 들어가도록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상 더 높일 해야 되는데 그 낮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격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가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보고하니까 그 좀 기분이 나쁜 투로 어떻게 돌아왔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이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남포 이런 데도 사실 군사기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은 드론 사령부에서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 하는 거고 사실 북한의 이 정도 가서 전단을 뿌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오랜 군 생활로 봤을 때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작전은. 여기서 어떤 군사 충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 전단지를 뿌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세 차례 걸쳐 7대를 띄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7대 모두 전단지를 싣고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기 어떻게 전단지를 근데 싣고요? 이걸 개조를 한 겁니다. 개조를? 이 개조 작업을 6월 달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 3D 프린터기로 드론 사령부에서 드론 통을 만든 겁니다. 전단지 통을? 예. 전단지 통을 만들고 그거를 무인기 개조를 해야 되는데 무게가 소형이지 않습니까? 무인기가. 그렇죠. 그래서 무인기는 주로 적진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그 적상을 찍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떼내고 대신 무게를 이걸로 단 겁니다. 전단통을 이어서. 그러니까 전단통이 크지는 않고요. A4지를 이렇게 마름 정도 전단통 반원 정도 여기 보이는 지금 유튜브로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계처럼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되니까 전단을 최대 600장까지 열 수 있었다 그래요. 600장. 500에서 600장 정도. 잠깐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무인기 개조 작업을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네. 그럼 이미 이때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가 이미 발동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6월에 전단통을 설계를 하고 이게 설계해서 부착을 해서 전투 실험 테스트를 여러 번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제작했던 무인기사에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조언을 받은 것 같고 예.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실험을 많이 한 상태에서 예. 그리고 8월에는 무인기를 날리는 조종사들에게 교육까지 했고요. 훈련을. 그리고 10월 달에 이것을 시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작년 6월 그 시점에 이미 내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무인기를 보낼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죠. 이것은 이미 6월경부터 윤석열 정권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추진했습니다. 예.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대북을 자극하면서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 조준 사격 북한에 유도를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소음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이미 그때부터 이것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단은 어디서 작성을 한 거예요? 전단은 이제 그 심리 전단으로부터 수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심리 전단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백령도 부대 같은 데는 심리 전단도 전방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 예, 심리전을 예. 하잖아요. 확성기 방송 이런 것도 다 심리 전단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심리 전단에 가서 전단을 수령하라고 임무를 받고 가서 나면 박스보다 좀 적은 박스에 예. 밀봉되어 있는 전단을 수령을 해왔는데 전단지를. 거기에는 한 2만 장 정도 전단이 있은 걸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개봉을 해서 거기 또 지문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고무장갑을 끼고 이런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그러면 증언을 7대의 드론에 실려보낸 전단지를 다 똑같은 전단지였었고. 네. 왜냐하면 전단통이 없기 때문에 그게 특화된 예. 전단 크기를 만들어서 였다고 보여지고요. 한 5에서 한 7cm 정도 전단을 만들어서 였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 전단을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심리 전단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또 왜냐하면 이것을 평양이나 핵심부에 뿌리는 전단이면은 그렇죠.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심리 전단에서도 사전에 임무를 주고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그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전단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파편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대북 전단의 내용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였죠. 김정은 위원장 욕하고 막. 네. 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던 그 시점에 지상작전 사령부는 공중 조준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뭐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파악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북한에 보낼 때는 무인기를 보낼 때는 여러 사령부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군작전사령부라든가 지상작전사령부 이런 데가 모르면은 5인 사격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북한으로 가는 것도 월북 무인기이기 때문에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복귀할 때는 북한 무인기로 5인하고 작전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귀환할 때는 남하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관련 사령부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예전부터 추정을 했는데 10월 8일 날 격려금을 5개 부대에 주잖아요. 그것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부대에게 준 겁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알아야 되고 공중작전사령부, 합참작전본부, 뭐 그다음 연합사령부, 드론사령부 이렇게 줬던데 저는 그 8일 날 이 작전이 저녁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고 그 너들 지휘관하고 핵심 요원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밀 작전이니까 없었던 걸로 해라 하고 통제를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드론 사령관이 백령도부대 소대장, 중대장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연락을 해서 띄워라. 이런 직접 지시를 내린 거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드론 사령관한테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이것은 이 표적을 주고 북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결심 없이는 통상적인 글로 봐서 못한다.
그럼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것도 지휘계통을 정상적인 건 안 거쳤을 것 같고 그 역할을 안보실에서 했느냐 아니면 뭐 방첩사가 했느냐 합참이 했느냐 그런 게 가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드론 사령관을 수사하면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드론 사령관이 자기가 지시를 받았을 거니까 드론 사령관이 입만 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조각조각 것들은 나왔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퍼즐이 맞춰진 것은 오늘 제가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 긴급 성명을 통해서 했을 때 뭐 이게 서해 백령도에서 이렇게 해서 뭐 디귿자로 꺾어서 들어왔다라는 그 경로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확인이 된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백령도 부대에서 이제 띄운 것만 확인이 된 거고. 저기 동해 쪽이나 중부 쪽에서는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연천에 있는 부대와 동해에 있는 부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북한이 주장한 것은 10월 3일, 9일, 10일이었거든요. 10일권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연천 부대도 3일하고 8일 날 띄울 때 그 백령도 있는 중대장이나 소대장도 겁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전 처음 해보니까 이거 우리만 준 거야 하고 또 혹시 연천에 해당 지휘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너들은 어떡하냐 하니까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상 때문에 우리는 노고 결정이 났다. 이걸 마지막 고노고라고 해요. 군에서는. 노고 지오. 고는 시행. 노고는 뭔 이유가 있으니까 중지. 스탑 이러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준비를 했는데 노고 결정이 났다 해서 시행을 곧 10월 8일인지 3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거기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천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교육센터가 드론의 그 개조 작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삐라통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교육센터. 여기는 아마 무수히 그 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을 겁니다. 초창기에 실험을 성공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는 그때 25명 표창이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요 작전이 이후에 25명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표창 5명 10명 나누어서 줬어요. 그 25명은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요 인원만 다 조사. 제가 표창을 쭉 분석해 보니까 교육센터가 한 2명 들어가 있고 그건 드론을 삐라통을 만든 사람들인 것 같고 드론 사령부에도 참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하면은 밝혀질 수가 있다.